조계종 계단위원회가 종단 핵심 정책사업 천년을 세우다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계대화상 무관스님을 비롯해 계단위원 서진, 서봉, 경암스님과 비군이 347증 지형, 대웅, 개호, 상덕, 적연스님이 불사기금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출가장려위원회가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출가 관련 사례 등을 수집해 교육 교재와 방송 자료로 활용하고 출가 인연 사례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 생산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제9기 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중앙종회 의원 화평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루 스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단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된 유인촌 장관이 천태종 덕수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덕수 스님은 자급자족하는 구인사의 시스템과 투철한 국가관을 강조하며 문화 창달을 위한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유 장관은 꼭 구인사를 참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나라 5대 명절로 동지가 무형문화재에 지정됐지만 세시 풍속은 일상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가 동지를 맞아 불자 마을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만인분의 팥죽을 나누며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과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계단위원회가 종단 핵심 정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에 기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전계대화상 무관스님을 비롯해 계단위원 수진, 서봉, 경암스님과 비군이 347증, 지형, 대웅, 개호, 상덕, 적연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기금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무관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불사에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불사 원만회양을 기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여러 절차로 인해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동참에 힘입어 하루빨리 마애 부처님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사에 마음을 내준 계단위원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출가장려위원회가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출가 관련 사례 등을 수집해 교육 교재와 방송 자료로 활용하고 출가 인연 사례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 생산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출가장려위원회는 어제 전법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교육원과 포교원, 군종특별교구의 내년 출가 관련 사업을 보고한 뒤 출가장려위원회의 내년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시다 보니까 스님들 조계사에서 포살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가 출가장려위원회가 할 일이 많구나. 이 많은 분들이 포살을 하는 이유는 출가를 했기 때문에 포살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스님들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숫자에 줄지 않도록 우리가 어쨌든 채워드리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출가장려위는 범종단적 출가자 감소에 대한 대중공의를 형성하고 출가자 감소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각 출가 정책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또한 내년 출가장려위 회의를 4회 개최하고 출가 정책 토론회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가 장려 콘텐츠 지원도 내년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출가 관련 사례와 경전 문구 어록 등을 수집해 교육교재와 홍보 방송 자료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출가 인연 사례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등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수집된 사례로 자료집과 교육교재, 출가 홍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교구 본사별 단기 출가 학교 개설과 명상을 활용한 방법 등 출가자를 늘리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단기 출가 학교를 각 교구 본사별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그 출가자하고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복령사 쪽에 단기 출가 학교를 지금 아마 명상이라는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조금 이제 어떤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명상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명상 마을 명상 해서 또 나름 또 이제 그렇게 또 새롭게 또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회의에 앞서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9기 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중앙종회 의원인 화평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화평 스님을 신규 환경위원에 위촉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단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화평 스님은 선배 스님들이 지켜온 불교 문화유산이 후손에게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일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위촉식에 이어 환경위원회는 올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화평 스님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했으며 사찰 수행 환경 침해 대응 현황과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 연구, 내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해봉당 자승대종사 49제 3제가 종단 주요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어제 서울 봉은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법왕루에서 봉행된 3제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스님, 포교원장 선업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관스님과 조계사 주지 다마 원명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 등 교구 본사 주지스님과 중앙종회 의원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돈관스님 헌양으로 시작된 3제는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의 헌다와 동참스님들의 헌화로 이어졌으며 자승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원우 국회의원, 권성동 국회의원 등 제가 불자들도 참석해 명단에 삼배를 올리며 자승대종사를 추모하고 전법 포교의 길을 다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된 유인촌 장관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덕수 스님은 자급자족하는 구인사의 시스템과 투철한 국가관을 강조한 상월 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전하며 문화 창달을 위한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유 장관은 꼭 구인사를 참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어제 오후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인 서울 관문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임 2달 반 만에 조계종에 이어 천태종을 예방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 장관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정산 스님에게 다시 왔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후일담도 전하며 장관으로 두 번째 예방에 친근함을 표했습니다. 예전에 또 그때 왔었거든요. 제가 2008년도인가. 그때 와서 그때 원장 선생님도 또 제가 다시 왔습니다. 이러고 못 뵙고 문자로만 인사드렸는데 답은 없으시더라고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구인사는 수도 도량이라 신도들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화가 되지 않는다며 종단의 신행 생활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덕수 스님은 상월 원각 대조사의 중창 이념인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설명하고 수행자 역시 투철한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천태종을 중창하신 스님께서 이 천태종 건립의 이념이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그래서 국가 간에 투철하지 못하면 스님 생활도 바로 할 수 없다. 또 덕수 스님은 포교 중심 도량으로 24시간 개방된 천태종 사찰이 언제든 신도들이 찾아오고 의지할 수 있는 현 시대에 맞는 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자급자족하고 있는 구인사의 시스템과 재정의 투명화는 신도들의 소속감과 주인정신을 갖게 하고 스님과 종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관공서와 같이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님들이 이 관문사는 내 절이고 내 거다 하는 소속감이 확실합니다. 유인촌 장관은 구인사 인근 43만 평을 스님과 신도들이 직접 경작해 절을 찾는 불자들의 먹거리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시스템과
김장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구인사를 직접 방문해 참배하고 경작지도 둘러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인사를 비롯한 사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상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그냥 마음이 우선 따뜻해지고 2달 만에 제가 취임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원장 스님이나 또 여기 우리 스님들한테 다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사찰 특히 왜냐하면 전통 문화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늘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다행히 오늘 우리 전통 사찰 법 통과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온 거라 기분도 좀 홀가분하고. 앞서 유인촌 장관은 총무부장 시용 스님의 안내로 관문사 대불 보존을 참배하고 관문사가 도심의 문화 포교 도량으로 역할에 감사와 기대를 표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설과 대보름, 추석 등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 명절로 동지가 지난 18일 국가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됐죠. 작은 설로도 불리지만 동지의 세시 풍속은 우리 일상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우리 전통문화의 보고 불교가 동지 세시 풍속인 팥죽 나눔을 통해 전통을 잇고 온정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가 동지를 맞아 불자마을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만인분의 팥죽을 준비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낙산사 공양간이 분주합니다. 100여 봉사자들이 팥을 손질하고 옹기종기 모여 새알을 빚는 담소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가 동지를 맞아 22일까지 5일 동안 경로당과 불자마을 등 지역 주민을 위해 만인분의 팥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최고의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또 이기 낙산사를 통해서 전국 사찰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팥죽 나눔 행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불교 문화가 더 새롭게 발전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들이 맛있게 드실 것을 생각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우리 봉사자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겨울 잘 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팥죽은 한 집 한 집 스님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 전달하며 온정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시골에 어른들만 남아서 팥죽 수기가 매우 힘든데 낙산사에서 우리 양양군의 노인들을 위해서 작년에 금년에 또 팥죽을 쏘아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연례 행사가 된 팥죽 나눔에 봉사자들도 한마음으로 동참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자님들 올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낙산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동지 팥죽 맛있게 드시고 애군도 떨치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은 지역 주민들이 부처님이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태고종이 인천 중구청에 이어 고양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행복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은 어제 고양시청을 방문해 고양시와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김장김치와 라면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태고종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행복 나눔은 인천 중구청에 이어 2번째입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조 태고보호국사를 기리는 태고문화축제를 매년 고양시에서 개최하고 있다며 소외계층을 돕는 일은 물론 시와 종단이 함께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김장김치 나눔 등 고양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태고종에 감사를 표하며 따뜻한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수원복령사가 세주 묘엄스님 12주기 달해제와 제11회 묘엄 불교 문화상 시상식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 묘엄 불교 문화상은 용인 법륜사와 이향순 조지아 대학교 교수가 받았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동화사, 운문사,
복령사 강원을 통해 60여 년간 수많은 비구니 인재를 양성해 한국 불교의 동량이 되도록 이끈 세주당 묘엄명사. 어제 스님이 40여 년 주석했던 수원 복령사에서 묘엄 스님 열반 12주기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주지 진상 스님을 비롯해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 전 회장 본각 스님과 묘엄 불교문화재단 김용환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적광전을 가득 채운 내빈과 상좌 등 스님을 따르는 후학들이 정성스레 차와 삼배를 올리고 추모 영상을 보며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스님이 가신 지 12주기인데 저희는 지금도 스님께서 평생의 수건 사업이신 도제 양성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묘엄 불교문화재단을 11년간 이끌어온 김용환 이사장은 올해 임기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김동건 이사가 이사장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재단은 새로운 이사장과 함께 계속해서 복령사 외호와 장학, 구제사업 등을 이어갑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이사장직을 물러나고 제2대 이사장인 김동건 이사님께서 제2대 이사장님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재단에 기부를 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재단의 연계력이나 그런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후원을 받으면서 이 묘불교 문화재단의 사업이 점점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환 이사장이 마지막으로 수여한 제11회 묘엄 불교문화상에는 용인 법륜사와 이항순 조지아 대학교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2017년 문체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인정받아 활동해온 법륜사는 불교복지, 문화교육, 신행에 기여해온 공적이 인정됐습니다. 이항순 교수는 서구학계에서 한국 비구니에 관한 연구를 개척하고 매년 학생들과 한국 불교를 체험하는 등 학술적, 실천적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스님 거룩하고 청정하신 저희 세주묘엄 학장 스님의 향기를 제가 조금 나누어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 영광되고 복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엄 스님 유지에 따라 매년 우수한 비구니 학인 스님에게 주는 세주 묘엄 장학금은 14명에게 총 2,6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참석 대중은 세주 묘엄 스님의 비구니 인재 육성에 대한 열정과 깊은 뜻을 받들어 비구니 수행가풍을 잇고 정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 소속 어린이와 가족이 지난 16일 광주 관음사에서 우계를 수지하고 찬불자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수계법회는 소원정사 주지 도계스님이 전계아사리, 노갸원 주지 효공스님이 갈마아사리, 무량선원 주지 지선스님이 교수아사리 등을 맡아 수계살림을 증명했습니다. 이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19명과 가족 20여 명은 수계법회를 통해 우계를 수지하고 삼보사찰의 청정수로 관정의식을 봉행하며 찬불자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광주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장 소은 스님은 오늘 소개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혜와 공덕을 쌓아 언젠간 부처님이 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습니다.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포교 전진대회로 전법 원력을 결집하고 11대 12대 지역단장을 역임한 박혜덕 포교사 이임식도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미래웨딩 컨벤션에서 열린 경남지역단 포교 전진대회에는 포교연구실장 문종스님, 쌍계사 포교국장 덕룡스님, 포교사단 강희수 부단장, 박혜덕 지역단장, 이용복 차기 지역단장 등이 동참해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외치며 전법 원력을 다졌습니다. 박혜덕 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금강경 천일 독송으로 수행과 전법의 모범이 되는 경남지역단의 위상을 이뤘다며 새 집행부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포교사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지역단은 중부와 서부, 동부 총괄 등 20여 팀이 불교 문화 해설, 청소년 포교, 지역 봉사, 연불 봉사, 교정교화, 군 포교 등을 통해 전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2023 종교 문해력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불자들이 자신의 삶에 불교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입적한 해봉당 자승대종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조명한 특집 기사도 소개해드립니다. 사단법인 마인드랩은 한국인의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인식과 현상 이해 정도를 파악해 종교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회복하고자 종교 문해력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난 4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2022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종교 문해력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불자들은 영적 수행과 삶, 종교의 이해 항목에서 종교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개신교, 가톨릭 신자는 종교가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불자들 대부분이 불교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문화로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종교에 대한 이해력 또한 이웃 종교인들에 비해 떨어졌는데요. 불자의 33.8%만이 부처님의 주요 사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자들 대다수가 경전 공부 등을 중요한 과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정체성과 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포교연구실장 문종스님은 불자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종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자승스님을 추모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962년 조계종 통합종단이 출범한 이후 2009년까지 역대 총무원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10개월에 못 미쳤는데요. 그렇기에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연임한 자승스님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을 통해 종모 행정의 이해를 넓히고 종단 입법기구인 종회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했기에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양한 주장과 이해관계가 얽힌 종단 내부에서도 압도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정확한 상황 분석력과 함께 결정력, 정치학, 극한의 인내와 수행력, 대대적인 결집 행사 등을 꼽습니다. 자승스님에 대한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엇갈리지만 그럼에도 자승스님이 불교계를 결집하고 대사회적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자승스님의 지도력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과 경계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준 동시에 한국 불교계가 참고해야 할 화두를 던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에 내린 눈과 비로 빙판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추위에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